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대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방역 패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방역 패스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가? 여러분은 방역 패스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사 단어, 그러니까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최신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자, 어려운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을 하고 있어요. 자, 확산이라는 말은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퍼지고 있어요. 라는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 백신을 맞은, 백신을 맞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단어로는 백신을 접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대중시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방역 패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은 논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방역 패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방역 패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 기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자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역 패스가 사람의 이런 최소한의 기본권을 막나요? 방해하나요? 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방역 패스는 공익, 여러 사람의 유익, 여러 사람의 그런 좋은 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글 먼저 막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생각이 막혀요. 그러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방역 패스, 기본권 침해. 자, 여러분, 방역 패스를 하면 대중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트나 교통시설 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다. 단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갈 수 없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자, 미접종자. 네, 미접종자, 를 보호한다. 네, 이렇게 방역 패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접종하지 않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오히려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또 접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아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여러분은 뭘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선생님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부분도 필요하지만, 네, 이거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대로 이렇게 길게 이제 문장을 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쓴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요즘같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이러한 방역 패스는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방역 패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도서관, 영화관 등의 이용과 활동,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미접종자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도 생활에 필요한 마트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에 더 쉽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미접종자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방역 패스는 필요한 조치일 뿐 아니라 오히려 미접종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방역 패스와 같은 조치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역 패스에 관련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자, 방역 패스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이런 어휘, 이런 문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염. 네, 그 감염은 이렇게 옮는 거예요.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 그런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 무엇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 네, 요거 아주 좋은 문법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뭐뭐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든 유행을 억제, 네,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퍼지는 것을 이렇게 누르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다. 네, 자유를 마음껏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다. 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이 단어도 중요하고, 침해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침해하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된다. 자, 노출되다. 어떤 병에 노출되다. 위험에 노출되다.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이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건 내 자유예요. 이건 나의 권리예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수단, 그리고 조치,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선생님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문장을 쓸 때는 같은 단어나 같은 문법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뜻의 단어와 문법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좋은 문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제는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숙제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배달 음식입니다. 자,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할까요? 배달 음식의 장점, 배달 음식의 단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53번 문제와 같은 주제입니다. 이렇게 53번, 54번 문제를 같은 주제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휘도, 단어도 많이 늘어나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더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53번과 54번 문제를 같은 문제로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실력이 금방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월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